우크라이나가 본격적인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 당국이 그토록 소망해왔던 이 F-16 전투기가 드디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상 게임 체인저를 넘어서 러시아군을 완전히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당국이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 미국 시간으로 지난 18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유럽 동맹국들이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수출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그간 러시아의 공습에 맞서려면 F-16 등 이 현대식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F-16은 수백 마일 떨어진 이 표적을 탐지하는 레이더, 그리고 최신 미사일 갖춘 미국산 전투기죠. 미 행정부에서 기밀로 취급하고 있는 시스템도 탑재되어 있는 데다가 F-16이 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면 전쟁에 확대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거부해 왔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도 현지 시간으로 19일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에게 자신의 이런 결정을 알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익명의 고위 관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에 조종사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서 국가연합, 그러니까 미국 등 서방연합은 실제로 전투기 F-16을 제공할 시기, 제공할 수량, 누가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또 훈련은 우크라이나 이외의 유럽 지역에서 진행되고 마무리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훈련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습니다. 1976년에 처음 비행을 시작했던 F-16은 현재 25개 나라에서 공대공 전투와 공대지 공격을 위해서 사용되는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모델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 최고 6,300만 달러, 한 837억 원에 이르고요. 현재 3,000여 대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러시아가 키우 등 우크라이나 도시에 번번이 미사일로 공격해오는 상황에서 공격과 방어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F-16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수만 있다면 미사일 격추는 물론이고 공격해오는 러시아 전투기도 격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방공 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F-16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다면 러시아군이 전투기를 이용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 국경 근처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러시아 전투기를 F-16 전투기가 얼마든지 격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가 사실상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완강하게 거부해왔던 미국이 왜 그 결정을 번복했을까요?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백악관 관리들은 그동안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있어서 몇 차례의 입장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우유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쟁의 상황 전개와 맞물려서 가장 적합한 단계의 무기도 지원되는 것이라 그러면서 지금은 F-16 전투기를 지원해도 좋을 때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최첨단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전장 환경 등을 고려해서 그 단계에 꼭 필요한 무기들을 순차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이젠 러시아가 전쟁을 확대할 여력도 없는 데다가 러시아군을 완전 장악하는 데 전투기를 활용해야 될 시점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F-16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진짜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미국과 주요 우방국에서는 고성능 제트기 F-35가 메인 전투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F-16은 가성비가 좋은 데다가 수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아서 최근까지도 개량 모델의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웬만한 전투기들과 맞짱 떠도 전혀 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항공전력이 부족한 우크라이나는 F-16 지원에 목을 메고 있었던 겁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개전 당시에 우크라이나는 실전 투입이 가능한 전투기가 소련제 구형 전투기 120대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공군력이 열세였습니다. 올 2월에는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어떤 군사운저가 필요한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투기 사진을 들어 올렸고요. 최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투기 연합 형성을 통한 이 전투기 제공을 직접 요청할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는 F-16 도입을 간절히 원해왔었습니다. 물론 이 우크라이나의 F-16이 지원된다고 해서 당장 러시아군을 합병한다든지 전쟁을 끝낼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본토에 대한 미사일 공격 등을 막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만 있다면 지상에서의 대공수와 맞물리면서 이 러시아군의 진격 또는 군사작전을 상당히 무디게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푸틴의 계산이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F-16이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G7 회의에 참석한 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0일 자국 방송사인 ZDF와의 인터뷰에서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러시아의 장기전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F-16 전투기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푸틴의 전쟁 계획을 무너뜨리게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21일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과 에이브럼스 M1A1 탱크를 제공한 데 이어서 F-16 전투기를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발표는 바이든 팀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수준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F-16 전투기를 지원하게 되면 러시아가 대량 살상 무기를 활용해서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 하겠지만 이는 이미 전쟁 깊숙이 파고든 중국에 의해서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고 그 경우에 인도와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 러시아의 등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한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이죠. 블룸버그는 특히 F-16은 공중전의 스위스 군용칼과 같은 존재라 그러면서 항속거리와 기동성이 뛰어난 데다가 연합군이 보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폭탄들을 적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마도 우크라이나의 20대에서 40대가량의 F-16 전투기가 투입되면 최우선 순위는 이미 강력한 우크라이나 상공의 방공 시스템에 통합될 겁니다. 물론 푸틴은 여전히 1000대에 가까운 전투기로 구성된 막강한 공군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세가 기울어지는 아직까지도 이들 공군을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 러시아 공군의 실체가 어느 수준인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 막강한 공군력이 제대로 발휘되었더라면 우크라이나 점령은 이미 이루어지고도 남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변변한 전투기조차 제대로 없는 우크라이나 영공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F-16이 배치되었을 때 이 러시아 공군도 풀가동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서 F-16 전투기는 우크라이나 주변 두세 개의 기지에 배치돼 가지고 5분 경계 태세, 이건 이제 미 항공모함 갑판에서 전투기가 배치되는 표준 훈련을 말하는데요. 이 5분 경계 태세를 발령하고 공대공 전투 모드에서 러시아 항공기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투기들은 다가오는 여름 공세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지상군이 적진 뒤에 러시아 병참센터를 겨냥한 고도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F-16 전투기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큰 도움이 된 전략인 이 병참을 노린 것 외에도 크림반도에 위치한 지휘 통제 거점을 공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면서 드론이나 지상 기반 순항 미사일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서 먼 바다에서 작전 중인 흑해 함대는 아주 좋은 표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의미 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득은 상당할 것이라면서 이는 서방의 현명한 결정이며 우크라이나군의 절실히 필요한 공중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러시아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F-16 전투기 지원에 대해서 러시아는 막대한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2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알렉산더 그루시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서방이 여전히 확전 시나리오를 고수하는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그들 자신에게 막대한 위험이 뒤따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F-16 전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기겁하면서 확전 가능성을 예고했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에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 곤혹스러울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죠. 러시아의 미그 21 전투기들 50여 대 보유하고 있는 인도가 미그 21의 비행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최근 들어서 추락사고가 빈발하면서 심지어 날아다니는 관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전투기들은 과연 안전할까요? 제대로 날을 수 있을까요? 전쟁이 이렇게 치열해지고 있는데도 러시아 전투기들이 날지 않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이 진짜 궁금합니다. 화이트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